포항제철소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작업 중 반드시 설비를 중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6만 명의 일자리와 27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기계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작업 중 반드시 설비를 멈춰야 한다는 안전수칙이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넉 달 동안 포스코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무려 6명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연료부두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무슨 롤러 같은데 끼었다고 상체 부분이. 저희 갔을 때는 이미 숨은 안 쉬고 계셨던 상황이었고요. 숨진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의 35살 김모 씨. 사고 당시 김 씨는 철광석과 석탄을 연료부두에서 공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멈춘 상태였지만 원료를 나르는 기계인 언로더가 작동하면서 기계 사이에 끼인 겁니다. 정비나 점검할 때 모든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또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밑에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이 언로덕하는 이 6호 장비가 지나가면서 밑에 점검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협착된 그런 사고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고압의 집진기를 켜둔 채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배관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등 최근 넉 달 사이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선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인데 지금 여전히 가동되는 설비 속에서 지금 점검이나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시 포스코는 안전특별대책으로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감독을 실시해 무려 1,0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하청업체 직원의 인명사고가 또 반복되면서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성명을 내고 포항제철소에서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원청 회사인 포스코를 규탄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포스코는 처벌받지 않은 채 형식적인 대책만 반복해왔다며 최근 넉 달간 하청업체 직원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4일 최정우 회장이 시무식에서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철저히 실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포스코에서 억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포스코를 중대재해기업 1호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정식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재사고 발생 위험 요인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등과 관련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산업재해 청문회에 정식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정우 회장 외 쿠팡과 GS건설, CJ 대한통운 대표이사 등 모두 1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방부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앞서 포항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마을 주민들이 소음 진동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사격훈련 취소와 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주민 2,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오늘 반대위 관계자, 국방부 차관,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민원 처리 준비회의를 개최했고 반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 기간 동안 헬기 훈련 중단을 요청하고
국방부도 이를 수용해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동국대 이사회에서 경주 캠퍼스 이전이 언급되자 준하경 경주시장과 학생들이 SNS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급기야 동국대 총학생회는 학생 98%가 이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의 현실을 그동안 경주가 외면했고 학생들을 경제적 수단으로만 봐왔다는 자성론도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동국대는 법인감사에서 경주 캠퍼스 이전을 포함한 장기 발전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준하경 시장은 SNS에서 뜬금없는 경주 캠퍼스 이전 논의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주 시장의 비판에 동국대 총학생회는 반발했습니다. 재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98%가 수도권 등지로 이전을 찬성했고 더불어 석장동 자취방 실태와 교통편 개선, 대학가 활성화, 시장의 공식 사과 등 요구안을 경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가 학생들을 수단과 돈으로만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98%라는 이전 찬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국대 학생들의 자취촌인 석장동에 들어가 봤습니다. 도시계획의 행정력이 발동되지 않은 난개발 그 자체입니다. 농도나 다름없는 골목길은 미로여서 무심코 진입했더니 길이 끊기고 맙니다. 외지인 소유의 원룸 건물은 수익만 극대화한 형국입니다. 방값은 월 평균 50만 원 선, 광역시인 대구와 부산의 30만 원 선보다 비싸고 이마저도 월세 대신 1년치를 선불로 요구해 횡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란 돈을 한 번에 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부모님께도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노선버스도 빈약합니다. 원래 한 대뿐이다가 화랑마을이 생기면서 한 대가 추가됐지만 배차 간격은 최대 1시간입니다. 배차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제가 알바하러 갈 때 택시 타버리면 보통 1시간 시급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2018년 경주시가 건립한 화랑마을 진입도로는 4차선으로 뚫려 있어 대학촌과 대조적입니다. 캠퍼스 이전설에 총동창회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동국대를 경주의 구성원으로 대우하고 대학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늦었지만 동창회가 돕기로 했습니다. 동국대 재학생들도 경주 시민으로 생각해서 경주 시민들 자체에서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 학교 측도 학대 개편이나 자고책을 만들어서 동국대는 당장의 캠퍼스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0년 살아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지역에서 먼저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되면 굳이 이전은 필요하지 않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학생만 7천여 명, 교직원 등 만여 명 규모의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기업체에 견주면 한수원 다음가는 경주의 대표 사업장입니다. 주 시장의 SNS에 학생들이 발끈한 것은 그동안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됐다는 서운함도 배어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동국대 학생을 더 이상 소비 능력을 가진 외지 학생으로만 여기지 않겠다는 인식의 전환과 생존의 기로에 선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비수도권에 한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8개 업종의 운영시간을 현재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합니다. 해당 업종은 식당,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과 학원, 독서실, 방문 판매업,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뿐 아니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설 연휴 기간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00여 세대에게 긴급 생존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고용자, 노점상, 일용 근로자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등입니다. 지원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시청 간부공무원 나눔 기부금과 포스코 사랑의 열매 지정 기탁금으로 조성됐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6만 명의 일자리와 27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골목 상권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둔 1단계 조성에 이어 2단계는 1,5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14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2차 전지와 철강 고도화,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산업 육성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철강 고도화 사업, 또 수소 연료 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산업단지 내에 약 6만 명의 일자리와 27조 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포항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 민생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긴급 구제 지원, 전국 최대 규모인 5천억 원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 착한 나눔 임대 사업 등의 세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긴급 복지, 철강 미래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5대 핵심 대책입니다. 우선 지난 1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에 참여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업소 500여 곳에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 11,000여 곳과 영업 중단을 자율 결정한 목욕탕 100곳에 각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포항시 의회도 이러한 골목 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릉군은 올해 이륜차 50대를 포함해서 모두 145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900만 원, 화물차 2,7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이며 보급 물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전기 화물차의 경우 오는 25일 공개 추첨을 통해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울릉군은 지난해까지 346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했습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차린 뒤 가족을 동원해 200억여 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병원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 횡령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 A 요양병원 이사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B씨의 아내와 남매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B씨가 요양급여 비용 200억 원을 가로채고 임원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횡령했다며 다만 의료행위가 의료인들에 의해 진행됐고 가로챈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환자들의 치료 비용으로 사용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포근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 다시 추워졌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고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포근했던 날씨가 무색하게 바람결이 다시 매서워졌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8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4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영상 7도에서 8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도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한낮에는 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차츰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한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해경은 최근 5년간 연안사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안사고 정리지도를 제작해 함정과 파출소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안 안전사고 지도를 바탕으로 교육과 예방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안 사고는 모두 92건이며 이 중 추락 사고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 안전 사고가 72건입니다. 경상북도는 수산양식 스마트화로 도내 양식산업의 제도약과 어업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는 2024년 말까지 포항시 장기면 일대 23만 제곱미터 부지에 400억 원을 들여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